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마세요. 늦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년의 함정 6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막 70대에 접어드셨는데 두 분 다 건강하시고 활발한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글을 보니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부모님께 어떻게 조언해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영님, 정말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우리 전문 의학 상담사인 박현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방송에서 노년기 건강과 성생활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먼저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정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의학적 권고는 없어요.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노년기 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성생활은 여러 측면에서 노년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기여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한 신체 활동으로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더불어 파트너와의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은 장점이 있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노년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기사에서 언급한 함정이란 표현이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함정들은 성생활 자체를 금지하는 이유가 아니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위해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 함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 약물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일부 항우울제는 성욕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약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런 약물들과 성기능 개선제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질산염 계열의 협심증 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 강화가 일어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성기능 관련 약물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약물 복용 시 항상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함정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질환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성생활 중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심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환이 있으면 성생활을 완전히 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질환 상태에 맞게 활동 강도를 조절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 수준을 파악하고 증상이 악화되는 징후가 있으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조절과 관리가 중요하군요. 세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함정은 신체적 변화 인식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로 인해 성기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건조함이 생길 수 있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근력 감소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질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국소 호르몬 요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은 발기부전 치료제나 다른 치료법을 의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또한 성생활의 형태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이 아닌 현재 상태에 맞는 새로운 친밀감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이 시간을 더 길게 가지거나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보는 것, 또는 성관계 이외의 신체적 접촉과 애정 표현을 통해 친밀감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네 번째 함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함정은 심리적 부담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아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이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생식이나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친밀감, 사랑, 기쁨을 나누는 인간 관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노년기에도 이러한 욕구와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요? 다섯 번째 함정은 의사소통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에는 더욱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신체적 변화, 건강 상태, 욕구와 선호도 등에 대해 파트너와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왜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더 많이 생기고 건강 상태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배려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다면 어떤 자세가 편안한지, 어떤 시간대의 컨디션이 좋은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적 욕구나 만족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마지막 함정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함정은 건강검진 소홀입니다. 노년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 자궁 및 난소, 질환 등 성기능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도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 문제뿐만 아니라 발기 및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당뇨병은 신경 손상을 통해 성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자궁내막증이나 난소낭종 등이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질환들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러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성생활의 변화나 통증, 불편함이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때문에 이런 증상을 의사에게 말하기 꺼려 하시는데, 전문의들은 이런 이야기를 매일 듣는 의료 전문가들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혹시 이 함정들 외에 또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성병 예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피임이 필요 없어지면서 콘돔 사용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성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별 등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아, 그 부분은 정말 간과하기 쉬울 것 같네요. 실제로 노년층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요. 네, 통계적으로도 노년층의 성병 감염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에이즈로 알려진 HIV를 포함한 여러 성병은 노년층에서 진단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많은 의료진들이 노년층에게 성병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노년기 성생활은 금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노년기 성생활은 젊었을 때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친밀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지영님의 부모님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녀가 부모님께 이런 주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를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세요. 제 조언은 직접적인 성생활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노년기 건강관리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노년기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가 담긴 책을 봤어요 라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혹시 추천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노년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관한 책이나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 책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건강 강좌나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성생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파트너십과 친밀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주치의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가 의사에게 부모님이 전반적인 건강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미리 이야기해두면 의사가 정기 검진 시 자연스럽게 노년기 건강관리의 일부로 성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를 통하면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네요. 지영님께서도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를 제공하되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노년기에도 자신의 삶과 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말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년층도 이런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계세요. 다만 어디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영님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영님,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자극적인 제목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성관계를 갖지 마세요라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함께 챙겨드리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의사가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권리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되 그분들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세요. 이번에는 노년기 성관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남성입니다. 최근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병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흥분이나 윤활액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면 당뇨로 인한 성기능 문제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정기적인 운동, 금연, 적절한 체중 유지 등 생활 습관 개선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성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기부전은 치료 가능한 상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 어머니는 74세인데 최근 고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 중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성생활에 대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고관절 수술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동작이나 자세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가 일상생활 복귀 시점과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을 거예요. 성생활에 관해서는 많은 환자분들이 의사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는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 수술 후에는 특히 무리한 자세나 체중 부하를 피해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성생활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어머님의 전반적인 회복과 웰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재활 전문가가 추천하는 운동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경우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드리세요. 또한 부모님이 편안하게 주치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복 중에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셨나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60대 후반 부부입니다. 최근 서로에 대한 성적 욕구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적 욕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부 간의 욕구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입니다. 비난이나 판단 없이 서로의 감정과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대화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성생활의 의미를 재정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생활이 반드시 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스, 포옹, 마사지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이 있어요. 서로 편안하게 느끼는 친밀감 표현 방식을 찾아보세요. 또한 하루 중 서로의 에너지 수준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찾아 그 시간에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 있고 저녁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분이 있으니 서로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네요. 노년기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나 음식이 있을까요? 네, 전반적인 건강이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 성기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혈관 건강에 좋은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이 성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영양소 외에 생활 습관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활 습관은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성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수면도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성욕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건강에 해로워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지 5년 된 70대 여성입니다. 최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먼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사별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기대에 대해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편안함을 느끼는 경계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열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와 건강 상태,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셋째,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관계에서 성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특별히 조언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즐기세요. 성급하게 성적 친밀감으로 넘어가기보다는 대화, 함께하는 활동,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편안함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마세요.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필요와 한계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치의나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또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건강 클리닉이나 성기능 클리닉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샵도 열리고 있으니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실 때는 의료 전문가가 작성했거나 검증된 출처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피하세요. 정말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박현지 선생님과 함께 65세 이후의 성생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의 성생활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면서 열린 대화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노년기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과 파트너의 건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친밀감과 사랑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전생에 걸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해 주세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새로운 소식 빠르게 받아보세요.